쌍꺼풀 피부를 자르면 위험한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위험하죠. 이 부분에서 쌍꺼풀이 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피부를 이만큼을 잘라냈다. 그러면은 얇은 피부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쌍꺼풀이 무슨 말이냐면 안녕하세요. 강남성형외과 최동희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간혹 환자분들이 이렇게 의문을 갖고서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뭐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해서 많이 질문받아봤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거는 강남성형외과 쌍꺼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수면 마취하면 완전히 자는 건가 물어보시는 분인데 보통 이제 수면 마취라면 세 가지 약물이 있어요. 크게 그러니까 미다졸람이라는 약도 있고 케타민이라는 약도 있고 프로포폴 그런 약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면 마취를 저희는 그 눈 수술할 때는 미다졸람하고 케타민을 아주 미량을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아예 다 주무시는 건 아니고요. 의식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느낌이냐 뭐 청소년분들은 제외하고 어른분들 같은 경우는 소전 반병 먹었을 때 약간 알딸딸하고 기분 좋잖아요.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 상태에서 주사를 맞으면 좀 덜 아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한잔 했다. 지다가 좀 넘어졌어. 그럼 좀 안 아프잖아요. 그냥 술 취했을 때 그랬으니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아프지는 하지만 좀 덜 아프다는 거지 아예 안 아프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마취를 하기도 전에 뭐 주사를 놨다 절대 그러진 않고요. 환자분한테 제가 보통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몽롱한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해서 주사를 놓게 되는데 그러면 그 상태에서 환자분들이 아픔을 느끼시긴 느끼시지만 덜 아프다고 그렇게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제 코 수술할 때는 프로포폴이라는 약을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는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아예 의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는데 대신 우리가 쌍꺼풀 할 때는 약간 수면 마취를 살짝 하고서 그러니까 진정 마취죠. 그걸 하고 나서 금방 의식 있는 상태에서 눈 떴다 감았다를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금방 깨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프로포폴은 상대적으로 좀 더 깨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사용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환자분들한테 꼭 몽롱한지 확인하고 나서 저희가 꼭 주사를 놓기 때문에 꼭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쌍꺼풀 피부를 자르면 위험한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당연히 많이 자르면 위험하죠. 하지만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60대 넘어가시는 뭐 할머니들 같은 경우 예전에 제가 처진 거에 대해서 피부 좀 잘라내셔야 된다고 했더니 피부를 자르냐고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처진 건 어떻게 해결하나 일단은 피부가 남았을 때는 당연히 잘라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은 부족한 데 자르면 아주 좀 위험합니다. 근데 특히 재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피부가 부족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부를 안 자르고서 수술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우리가 쌍꺼풀을 만들 때 보통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쌍꺼풀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는 요거를 처진 걸 잘라낼 때 위에 부분을 잘라내서 라인을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똑같이 여기 라인을 잡을 수도 있는데 둘 다 뭐 적합하게 쓰면 좋은 방법인데 이걸 너무 높이게 되면 이건 소세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걸 또 아주 낮게 잡은 상태에서 이걸 잘라내게 되면 피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당한 라인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그래도 저는 요 선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피부를 자르지 않고 쌍꺼풀 라인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재수술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미 잘려 나갔다 그럼 재수술이 아주 힘든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를 잘라낼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할머니들이나 뭐 이렇게 처진 피부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잘라내게 되는데 여기가 잘라낼 때 보통 여기서 잘라내게 되거든요. 요 부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쌍꺼풀이 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피부를 이만큼을 잘라냈다.
그러면은 얇은 피부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쌍꺼풀이 잘 안 생기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쌍꺼풀이라는 거는 피부가 접혀야지 쌍꺼풀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얇은 피부 여기서 쌍꺼풀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데서 쌍꺼풀이 안 접히거든요 도저히. 만약에 눈썹 바로 밑에서 쌍꺼풀 있는 사람 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기서 쌍꺼풀이 안 생기기 때문에 보통 여기 제일 좋은 자리 이 자리에서 쌍꺼풀이 생겨야 됩니다. 보통 제가 이제 그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가 태양이라고 하면 지구가 있는 데는 여기고 여기는 목성쯤인데 사람이 살려면 여기 지구 있는 부분 여기서 사람들이 살아야지 목성에서 살 수 없잖아요. 엄청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서 쌍꺼풀을 만들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피부를 많이 잘라내서 이 부분이 없어졌다. 그럼 쌍꺼풀이 계속 반복적으로 풀리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한 피부를 보존하는 게 좋고 그리고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수술하다 보면 또 여기가 다 흉터 조직으로 막 바뀌게 되면은 그것도 또 다른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는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한테서 잘 상담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피부가 속눈썹 가까운데 여기는 피부가 제일 얇고 그 다음 얇고 제일 두꺼운데 여기 쌍꺼풀이 안 생기거든요. 여기는 쌍꺼풀이 안 생긴다. 여기다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다 잡게 되면은 여긴 또 아주 되게 눈을 감게 하는 중요한 안면근이 있는 부분이어서 또 너무 가까운 데서 쌍꺼풀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면 다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떼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쌍꺼풀을 잡아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쌍꺼풀을 높이를 낮추거나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낮추냐? 라인을 이렇게 밑에다 잡고 제일 좋은 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를 잘라내는 게 제일 좋죠. 여기를 잘라내는 게 좋은데 이걸 잘라낼 수 있는 경우는 피부가 좀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원래 젊으셨을 때 한 20대쯤에 쌍꺼풀을 했는데 쌍꺼풀이 너무 두껍게 됐다가 그대로 세월이 지나서 60대가 정도 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오셨을 때 정도나 이걸 자를 수 있고 보통 젊은 사람들은 이걸 자를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많이 양보한다 하더라도 코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는 거의 피부를 못 잘라요. 바깥에는 자를 수 있지만 왜냐면은 나이가 들어도 여기는 안 처지고 여기만 처지거든요. 여기는 피부가 원래 조금 남지만 앞부분은 피부가 부족합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줄딱이라는 걸 가지고서 라인을 낮추고 이 부분은 피부를 잘라낼 수 있을 경우는 간혹 있지만 대부분 앞부분은 피부를 자를 일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여기를 만약에 잘라내게 되면 억지로 만약에 자를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피부가 부족하면 여기가 흉터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문제가 더 안 좋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줄딱이라는 건 밑에 라인만 잡고 여기 위에 있는 흉터를 잘 풀어줘가지고 겹주름이 안 생기게. 그러니까 기존 쌍꺼풀로 다시 라인이 안 접히게 해주는 게 그게 흔히 말하는 두 줄딱이라는 건데 이건 왜 두 줄딱이냐? 두 줄 딱이 흉터가 두 줄이다. 이 흉터가 두 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줄딱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 보세요. 피부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눈이 안 감기죠. 일단 이런 분들은 쌍꺼풀도 잘 안 생길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재수술할 때 흉터를 한 줄로 남기겠다고 피부를 자꾸 잘라내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재수술할 때 피부를 잘라내는 게 좋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맞을 때만 잘라내지 무조건 잘라내는 건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눈 안 감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쌍꺼풀 피부를 안 자라는 재수술은 없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 두 줄딱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 절개선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기존 절개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풀고 다시 밑에다가 그냥 고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기존 절개선을 그냥 밑으로만 내리게 해서 하게 되면 또 요거 자체가 또 소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아니면 꼭 눈매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분들마다 다른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줄딱이는 최후의 수술인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두 줄 따기 하면은 고정이 센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는 약하게 고정하거든요. 근데 대신 이제 기존 흉터에 좀 영향을 받는 수술이라서 기존 흉터가 안 좋으면 흉터는 계속 안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먼저 보세요. 이 환자 보면은 기존에 서세지였는데 흉터가 좋죠. 그러면 수술해도 좋습니다. 근데 흉터가 안 좋으면 여전히 안 좋아요. 이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줄 따기 할 때 눈매 기종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딴 병원에서는 두 줄 따기 할 때 눈매 기종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는 안 해요. 근데 그건 꼭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두 줄 따기 할 때 눈매 기종을 하게 되면은 수술이 더 용이하고 더 편한 면이 있습니다. 수술자 입장에서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이게 눈매 기종 안 하는 게 좀 더 술기적으로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 사람은 눈매 교정을 한 거예요. 눈이 더 커졌죠. 쌍꺼풀이 두꺼움에도 졸려 보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이건 실밥 뽑을 때 찍은 거라서 아직 좀 붓기가 좀 남아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눈매 교정 안 하고서도 두 줄 따기가 되거든요. 그걸 두 줄 따기 하면 단차 생기냐 물어보신 분인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환자 이렇게 지금 소시지 있지만 라인 낮췄는데도 그런 거 안 생겼잖아요. 그죠? 단차는 뭐냐? 환자분이 자꾸 단차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는 단차는 아닌데 오해하는 건데 귀찮으니까 그냥 단차라고 합시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라인을 많이 낮출수록 생겨요. 라인 많이 낮출수록.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쌍꺼풀이 높이 있는데 속쌍꺼풀처럼 보이게 한다든가 그럴 때 생기고 또 눈이 함몰된 사람일수록 더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지만 절대로 없어지진 않는다. 이거는 흉터가 안 없어지냐고 물어보시면 안 된다. 그럼 재수술만 생기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라인을 낮게 하는 남자들한테서 흔한데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라인이 이렇게 선천적으로 있었는데 라인이 낮췄거든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펴면은 이렇게 덮이잖아요. 요거 주름진 거. 요걸 자꾸 단차라고 말씀하시는데 쌍꺼풀이 있는데 덮이잖아요. 그럼 쌍꺼풀이 있지만 위에서 피부가 덮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덮인 만큼의 피부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을 자꾸 단차라고 말씀하시는데 쌍꺼풀이 낮으면 낮을수록 생기는 거고 이 환자는 재수술도 아니고 첫 수술인데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천적으로 쌍꺼풀이 속쌍꺼풀이 있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 줄 따기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라인을 많이 낮추면 생긴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수술 시에는 누워서만 체크하면 안 되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수술할 때 중간에 앉혀보는 것도 너무 싫구냐 누워서만 하면 안 돼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정확한 판단은 앉아서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마를 들고 계신 분이 있어서 아니면은 이마 자체가 이게 탄력성이 없어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누워서만 체크하면은 꼭 에러가 생겨서 피부를 좀 덜 자르게 된다든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앉혀서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앉아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겹주름이 발생하면 다 지방 이식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두 줄 따기 하면 부작용이 겹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로도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신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오는 편인데 다 지방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할 필요 없는 경우가 제가 생각할 때는 80%가 넘다고 생각하는데 이 환자 보세요. 이 환자 보면 겹주름이 많이 발생했고 여러 번 조기 재교정에서 유착이 심한 상태인데 이렇게만 보면은 지방을 넣어야 될 것처럼 보이고 환자분도 지방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보면 여러 겹증이죠. 여기도 윗부분에도. 근데 이 사람은 지방 이식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죠? 이거는 속안에서 유착이가 안 생기게 여러 가지 장치를 해주면 되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술기에 따른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선생님은 지방을 넣어야지만 그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분들은 그 방법에 익숙하신 거고요. 저는 지방을 굳이 넣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넣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해서 넣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 보면 옛날에 두 줄 따기라는 걸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겹주름이 생긴 건데 보면 이렇게 겹주름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죠. 여기 많이 꺼진 것도 보이고
이런 경우에는 지방을 해줍니다. 지방을 넣었더니 개선이 됐죠. 이 꺼진 거는 볼륨을 채워주지 않으면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꺼진 거에는 꼭 지방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 이식을 하거든요. 하는데 대부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더 많고 하지만은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제가 지방 이식을 권했다. 그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좀 궁금한 게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그 유튜브 밑에 댓글도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